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2005년 일본 전역이 뒤집어졌습니다. 그해 일본 고액 납세자 1위에 오른 사람이 바로 평범한 직장인이었거든요. 그것도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 사람 말이에요. 무려 36억 9천만 엔, 우리 돈으로 약 360억 원을 세금으로 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고요? 바로 기요하라 다스로라는 펀드 매니저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사람이 25년간 헤지펀드를 운용하면서 93배라는 경이적인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100만 원을 투자했다면 9,300만 원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정말 믿기 어려운 숫자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을까요? 특별한 정보망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천재적인 직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이 사람은 블룸버그나 퀵 같은 비싼 정보 서비스들을 모두 해지했습니다. 신문이나 잡지 구독료도 아껴서 주식을 사라고 조언할 정도였어요. 그럼 도대체 어떤 비밀이 있었던 걸까요? 기요하라 다스로는 노무라 증권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강렬한 위화감을 느꼈다고 해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손실을 보는 패턴을 발견했거든요. 그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돈을 잃을까?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 철저히 관찰하고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명한 대형주만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의 추천을 맹신하고 언론에서 떠드는 주식들만 사려고 했어요. 그런데 정작 진짜 기회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남들이 외면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이미지가 나쁜 업종, 언론이 다루지 않는 작은 회사들, 그런 곳에서 진짜 보물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개발한 전략이 바로 저평가 소형 성장주 투자법입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뭘까요? 첫째, 시장이 과소평가하고 있는 작은 회사들을 찾는 것입니다. 둘째, 그 회사가 진짜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철저히 분석하는 것이에요. 셋째, 남들이 관심 없어 할 때 미리 투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 항공이 파산했을 때를 생각해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항공주는 끝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이때를 기회로 봤어요. 왜냐하면 시장의 과도한 패서미점이 진짜 가치를 가린다고 생각했거든요. 또 다른 예로 대형 은행 주식에 대량 투자한 것도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모든 은행 주식이 폭락했을 때 그는 이것은 기회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 은행 주식들이 급등하면서 큰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가 항상 성공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실 그는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어요. IT 버블 때 기술주 공매도로 큰 손실을 받고 유니클로 투자에서도 실패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는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가 특별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실패에서 배우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성공이라는 것은 몇 번씩 같은 형태로 반복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실패담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책의 핵심입니다. 화려한 성공담보다는 뼈아픈 실패담을 통해 진짜 투자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의 투자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상식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옳다고 말하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한 번 더 의심해 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PER이 낮으면 무조건 좋은 주식일까요? PBR이 1 이하면 저평가된 주식일까요? 그는 이런 단순한 지표들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대신 현금 중립 PER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해요. 현금 중립 PER이 뭐냐고요? 회사가 가진 현금을 고려해서 실제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어떤 회사의 시가총액이 100억 원인데 현금을 50억 원 가지고 있다면 실제로는 50억 원에 그 회사를 사는 것과 같다는 개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는 기존의 투자 상식들을 하나씩 뜯어보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는 정보 수집에 대해서도 독특한 접근을 합니다. 요즘 투자자들은 정보 부족보다는 정보 과잉에 시달리죠. 수많은 뉴스, 애널리스트 리포트, 유튜브 추천 영상들, 정말 많은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해요. 정보에는 반드시 바이어스가 걸려 있다. 누가 그 정보를 발신했는지, 왜 그런 정보를 내보내는지를 항상 의심해 보라는 거예요. 애널리스트가 어떤 주식을 추천한다면 그 뒤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언론에서 특정 기업을 비판한다면 그것이 정말 객관적인 판단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지 파악해 보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독립적 사고입니다.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25년간 운용하면서 경험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1998년부터 1999년까지 IT 버블 초기에 그는 파티가 시작됐으니 우리는 그만 돌아가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너무 일찍 파티에서 나온 거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1999년부터 2000년까지 IT 버블이 절정에 달했을 때 그는 기술주 공매도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버블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부풀어 올랐어요. 결국 큰 손실을 봤습니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는 REIT와 부동산 투자 자문 회사에 투자해서 큰 수익을 얻었어요. 하지만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다시 소형주 폭락과 공매도, 실패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그 유명한 리먼 브라더스 사태입니다. 그는 이 시기를 지옥 같았던 시간이라고 표현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아베노믹스 시대에 그는 다시 큰 수익을 냈어요. 일본 은행의 ETF 매입 덕분이었죠. 그리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코로나19 팬데믹이 왔을 때 그는 대형 은행 주식을 대량 매수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그는 기회를 봤던 거죠. 마지막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그가 은퇴하기 전까지 대형 은행 주식들이 급등하면서 그의 투자는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이런 25년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뭘까요? 투자에는 정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전략이라도 때로는 성공하고 때로는 실패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패에서 무엇을 배우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 모든 과정에서 일관되게 지킨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주식만 들고 있으면 지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신념이에요.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주식을 오래 보유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짜 가치 있는 기업을 찾아서 시장의 변동성에 흔들리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그가 말하는 진짜 투자의 본질은 뭘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투자 아이디어는 주가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아이디어를 찾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정보는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어요. 진짜 기회는 아직 시장이 깨닫지 못한 곳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소형주에 주목했습니다. 왜 소형주일까요? 첫째, 대형 기관들이 관심을 갖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덜 연구되어 있거든요. 둘째, 소형주의 성장성은 경영자의 역량에 크게 좌우되는데 이것은 숫자로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셋째, 시장에서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소형주 투자가 쉬울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정보가 부족하고 유동성도 떨어지고 리스크도 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가 제시하는 몇 가지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만 잠깐 여기서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면 안 되겠네요. 왜냐하면 이 책에는 정말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투자 기법들이 많이 담겨 있거든요. 예를 들어 그가 어떤 기준으로 기업을 선별하는지, 어떤 타이밍에 매수하고 매도하는지, 리스크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런 것들은 직접 책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그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투자에 대해서도 경고합니다. ESG 투자를 난센스라고 표현하고 미공개 주식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요. 그리고 앞으로의 일본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도 제시합니다. 10년 이내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파멸적 리스크들과 일본 주식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해 8가지 예상을 하거든요. 특히 흥미로운 것은 일본 주식 품귀 시대가 찾아온다는 예측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에게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작가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뭘까요? 저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투자에는 왕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기법이나 비밀스러운 정보보다는 올바른 태도와 꾸준한 학습이 더 중요해요. 둘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처럼 실패에서 배우는 것이 더 가치 있다는 거죠. 셋째, 독립적으로 사고하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하는 말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만의 기준과 철학을 가지고 투자하라는 메시지예요.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일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런 투자법이 한국 시장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실제로 따라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로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이런 궁금증들에 대한 답을 찾으시려면 직접 이 책을 읽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의 투자술은 2025년 9월 10일에 이레미디어에서 출간되었습니다. 경제 경영 분야의 투자 전문 서적이고요. 특히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첫째,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초보 투자자분들. 올바른 투자 철학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둘째, 이미 투자 경험이 있지만 자신만의 투자 스타일을 찾지 못한 분들. 새로운 관점과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셋째, 가치 투자나 성장주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 구체적인 분석 방법과 실전 노하우를 배울 수 있어요. 넷째, 전업 투자를 꿈꾸시는 분들. 현실적인 조언과 경험담이 많이 담겨 있거든요.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 투자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앞으로도 좋은 투자 서적들을 계속 소개해드릴게요. 댓글로는 여러분이 평소에 궁금했던 투자 관련 질문들이나 소개받고 싶은 책들을 남겨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현명한 투자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